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웃으세요? 보통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성인들은 하루에 겨우 14번 정도 웃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무려 보통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웃음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웃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웃는 방법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걱정돼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JIBS에서요, 나우제주 기획으로 행복한 쉼터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웃음치료사시죠. 우리 이한구 선생님과 함께 웃는 시간 가져보죠. 우리 일상에서 웃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유, 엊그제 같아요. 그쵸, 보멍, 같이 했던. 보멍, 버르멍, 두루멍 했던 게. 맞아, 우리 제주어로 함께 또 웃는 시간 네. 마련했었는데,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는 그 웃음소리가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그냥 같이 웃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웃음치료사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선생님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늘 만나고 계신데, 어제는 우리 가파도도 갔다 오시고 하셨다면서요? 네, 금방 네. 가파도 승선권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저도 이 방송 끝나면 내일 아침 10시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아, 정말요? 화요일마다 가파 초등학교 아이들 북 가르치러 다니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도전. 예. 네, 샵 101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파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웃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나우제주까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도 웃음을 전파해 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웃음하면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게 행복과 연관된 네네. 단어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우리가 막 있을까? 행복을 찾아 파랑새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파랑새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음.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에 파랑새가 있더라 이런 말이 있듯이 네네. 행복이란 것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이란 건 몸 안에 어딘가 보이진 않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내 몸하고 늘 같이 다니고 있어요. 같이. 예. 그런데 네. 내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거를.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찾아볼까. 그래서 안에서 찾는 행복이라고 오늘 네. 그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내 안에서 행복 찾기. 네.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행복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니까 못 찾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네. 우리 몸에 붙은 눈은 네. 밖을 향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밖을 보네요. 밖에 거밖에 안 보여요. 어. 근데 이 안을 보려면 음. 이 몸에 붙은 눈으로는 요즘 이게 몸 말고 그런 마음과 관계된 걸 보려면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안을 볼 네. 수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눈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눈을 다 감으시고 네. 여기 옆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오르시죠? 네. 이거 눈으로 봐요? 네. 아니 눈으로 보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보나요? 마음으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어디선가 없지만은 떠올라요. 네, 네. 그러면 내 안에 어딘가 어머니 그에 대한 상이 보이진 않지만 늘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의식을 안 할 뿐. 안 할 뿐. 네. 그러려면은 잠깐 좀 조용히 나의 안에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우리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바쁜 와중에도 바쁜 와중에도. 그러니까 그 안을 본다는 게 네. 늘 본다라기보다 오늘 이제 행복하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그 반대가 약간 분노, 화 이런 거잖아요. 네. 진짜로 행복했을 때 안을 본다기보다 화가 났을 때 내 안을 볼 수 있으면 진정한 고수일 텐데, 그게. 네, 그러면 여기에 화 말고 요 다른 것도 있었구나 하고 네.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비결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비결이 있으면요 제가 화 하나도 안 내도 살 거예요. 아니 우리 네, 늘 연습. 이한구 선생님도 화 나시나요? 화 안 그럼요. 내실 것 같아요. 사람은요. 네. 그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래요. 이게 밖으로 표출됐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나쁜 거지. 네네.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 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일어나는 것뿐인데 당연한 그 내 감정. 네. 이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다 보면 화가 일어나서 내 몸에 하는 작용도 안 좋게 이게 나쁜 거지. 네. 화 자체는 일어나는 게 당연히.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될 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누구나 행복을 꿈꾸잖아요. 뭐 행복에 대한 정의도 사실 좀 주관적일 순 있지만 그래도 이런 또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어떠세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딱 한마디로 네. 뭐 이거면 이거다 딱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쉬운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행복은 요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곳이 어디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행복과 연관된 얘기 하나를 살짝 해보면 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다 행복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다 주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행복을 뺏어오자. 아. 그래서 찾는 사람만 가질 수 있도록 숨겨놓자. 아. 그래서 회의를 했답니다. 신들이 어디에다 숨길까? 어디에다 숨길까? 그래서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숨깁시다. 네. 그럼 못 찾을 거예요. 근데 회의하는 중에 인간들은 아마 나중에 산을 정복하고도 남을 거라고. 네. 요즘 진짜 제일 그렇죠. 높은 산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깊은 바다에 숨깁시다. 음. 아, 그거 좋은 방법인데 하는데 산을 찾는 산 꼭대기도 가는데 바다들 못 가겠습니까? 맞네요. 네. 네. 근데 꼬마 신이 네. 따라갔던 애기가 네. 저 못 찾을 때 아는데요. 오. 그게 어디냐 했더니만 마음 안에 숨겨놓으면 늘 들고 다니면서도 없다 없다 행복하지 않다 이러고 다닐 거라고. 그래서 네. 행복은 늘 이제 내 마음에 숨겨놨대요. 네, 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요 이렇게 내린 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이걸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제가 권장하는 답이구나 네. 생각을 해주셔야 편안할 거예요. 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됐다 하는 그 느낌. 됐다 하는 느낌. 네. 오, 일리가 있는데요. 그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네. 자, 우리 진행하시는 분은 네. 하루에 네. 살면서 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아하 하는 느낌이 행복인데 네. 하루에 살면서 원하는 게 10개라고 쳤을 때 이루어지는 게 과연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게 한 내 많으면 맘대로 안 3개. 되죠. 네. 그러면 3개 정도는 아하 하는데 나머지 7개도 아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나머지 7개는요. 네. 아하 반대 것이 샹 하고 화를 내요. 화를 내죠. 네. 안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아하 하는 게 행복이다. 네. 이건 뭔가 밖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하가 안 되고 샹 되는 게 이렇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복에 대한 정의 하나를 덧붙인다면 더 한다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네.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것도 또 많은 또 느낌을 주네요. 그죠? 깨달음을 주네요. 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정도로. 좋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이렇게 욱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됐다. 요것만 해도 됐다. 내일 네. 또 이루면 되지. 이런 마음도 행복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한 게 너무 많을 것 같네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네. 금방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아. 이거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다음에 생각한 또 하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밖을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네.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요즘엔 지속 가능한 게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행복도 너무 단발성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행복 진짜 내 안에 있다는 거 그 키를 제대로만 우리 잘 인지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과 불행 결정되는 게 그러니까 다 내 마음이네요. 내 자, 마음에 달린 거네요. 이제는 네. 행불행이 네. 밖에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끼어드는 차가 왔을 때 네. 그 차가 내 행불행을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있는 끼어드는 차가 있다예요. 네. 근데 그 있는 것을 이게 나는 원하는 것은 끼어들지 않았으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샹 하고 가는 게 화예요. 근데 끼어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끼어들게 하는 차가 딱 바쁜데 이렇게 네. 왔을 때 네. 이랬을 때 해석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아, 해석을 달리 해본다. 어떻게 해보냐면 아까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거는 내가 못했을 때고 네. 당장 내 눈앞에 끼어든 차가 왔을 때 저 차에 아픈 사람이 탔나 보다. 아, 막 바쁜 일 있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입장만이 아니라 저 차가 끼어드는 일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네. 샹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안 가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하나만 끼어들어서 너무 고맙다. 다행이다. 다행히 그러니까 미운 차가 와 있어. 저 차는 미워해서 아우 그래도 안 부딪히게 끼어들어줘서 고맙다 하면 미운 차가 고마운 차로 바뀔 수도 있대요. 아, 다른 시선으로 봐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달리한다.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행불행은 아까 질문이 네.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네. 끼어드는 차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행복은 사실학이 아니라 해석학이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아, 그 해석의 주체는 나구나. 일단 나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저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살면서 뭐 끼어드는 차라든지 뭐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이외에도 변수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해석을 긍정적으로, 네,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너를 위해서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 내 행복을 위해서. 네. 네. 왜냐 그러면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 내가 만약 우리는 그런 걸 다 원할 거예요. 내 앞에서 화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죠. 안 바라죠. 네. 그러면 나만 그런 걸 안 바랄까요? 상대도 안 바랄까요? 상대도 그렇겠죠? 그러면 상대가 바라는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화내는 얼굴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웃는 얼굴로 화내지 말아요. 그걸 까먹어요. 아. 상대가 화내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이게 잘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데 네. 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를 알면 네. 아 나도 저 사람도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화내는 걸 원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편안한 인상을 다 원한대요. 그렇죠. 누구나 원하죠. 근데 또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냥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만 맨날 참지? 나만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그게 바뀌면. 네. 손해보는 저도 처음에는 왜 네. 나만 해야 돼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손해가 아니라 네. 결국 따지고 보면 이익이더라고요. 이익이다. 왠지 볼게요. 네. 내가 화를 안 냈어요. 네. 그럼 나를 보는 사람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죠. 그럼 내 앞에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앞에 화내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럼 나는 이익의 손해예요. 아, 이익이네, 결국.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라도 화를 안 내는가 이익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는 이익은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네. 좋은. 결국은 네. 웃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마음, 네, 내 안에서 행복 찾기 프로젝트 진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미소고 웃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그래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든 그래,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석을 하고, 좀 편안하게 가자, 행복감을 누리자 해도 자연스럽게 웃음까지 이어지기까지는 그죠. 또 쉽지 않거든요. 자, 그 연결고리, 네. 말씀 중에 네. 행복한 느낌을 받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말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네. 하루 살면서 내가 행복한 느낌을 과연 몇 번 받을까?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유 없이 300~400번을 받는데요. 웃어요. 네, 그죠. 근데 어른들은 14번, 그것도 많은 거, 진짜 평균 많은 10번 거요. 정도. 그쵸.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 때 웃으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죠. 네. 그래서 웃음 치료를 공부하러 가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많이 받았던 건데 네. 뭐냐면요. 행복한 사람이 웃을까요? 웃다 보면 행복해질까요?
둘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네네. 행복한 사람이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거는 맞는데 그 문장에서 문제는 뭐냐? 과연 하루 동안 나에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몇 번 오는가? 성인은 10번이나 14번 정도. 네, 그죠. 근데 그 반대로 네.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거는요.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고 소리를 듣다 보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 뭔지는 안 보이지만 아, 기분이 좋았구나 하고 느낀대요. 네네. 그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웃는 것은 자 볼게요. 누가 시켜서 웃을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300번 웃는 거 이유가 있어서 웃어요. 웃는 게 그 아이들 일이에요. 웃는 게 그 아이들 일? 그럼 어른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따라해 주세요, 자, 여러분. 웃는 게 내 일이다. 웃는 게 내 일이다. 자, 우리 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네. 일. 자, 시작. 네. 자, 이렇게 웃고 나면 그러니까 저절로 뭔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덤으로 얻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네. 진짜 갑자기 막 막 유쾌해지면서 자, 기분 업되네요. 더워진다 그러셨잖아요. 네. 웃음의 효과 중에 네. 몸이 더워지는 거는 운동 효과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짧게 한 6초 정도밖에 안 웃었는데 몸이 더워져요. 네. 웃음 효과 중에 1번이 운동 효과예요. 운동 효과. 그 웃음은 운동이다. 네. 운동은 하면은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건강을 위한 게 우리가 보약이니까. 네. 그래도 두 번째로 저절로 웃음은 보약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긴 하지만 너무 상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연결 지어 보니까 보약이고 운동이네요. 네. 그러면 보약이고 도난드는, 운동이 돼서 내가 좋아지면 내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내가 내 행복에 동의하면 웃어야 될까요? 안 웃어야 될까요? 당연히 웃어야죠. 자, 그럼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본인의 행복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하시면 이유 없이 6초만 웃어볼게요. 자, 시작. 자, 안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다 찾아갈 거예요. 알 수 있어요. 다 웃으셨죠? 다 이렇게 동의하시잖아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네. 와, 진짜 웃으면 복이 오고 결국 행복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 웃음이 보약이고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느꼈고요.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저는 제 아내에게서 웃음을 찾습니다. 제 아내를 제일 잘하는 아내.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아내. 뜬금없지만 사랑한다라고 전해주세요. 네, 멋진데요. 우리 둘둘구호번님. 그래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분은 만족함이 행복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을 느끼고 저는 지금 충분히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너무 좋은 말씀. 그 만족하면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지족이 행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물을요 3분의 1밖에 안 줬어요. 이걸 받고 물이 3분의 1 있다잖아요. 아까 이제 해석인데 물로 이거밖에 안 줬어 하면 불행이에요. 그래도 바닥이 아니라서 3분의 1에서 너무 고맙다. 그거는 이게 만큼의 만족이에요. 빈 곳을 보지 말고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게 만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족해 볼까요? 우리 집은 우리 집만큼 있어. 우리 애는 우리 애만큼 공부해. 시험 점수를 70점 받아왔을 때 70점만큼 했구나 했었다 하면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70점 보려고 너 밥 먹인 줄 아니? 너 학원 보낸 줄 아니? 이러면 불행으로 가요. 네. 네. 진짜 그만큼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또 화가 많죠. 네, 화를 어떻게 좀 잘 다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화에 대해서 화 자체는 좋지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화라는 것이 왜 내가 내는지를
한번 보면 자, 화내는 것이 심심해서 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낼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얻고 싶을 때 그러면 네. 화를 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내는데 네. 그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도구를 화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떡해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는 네. 제주도 말로 하면 골갱이, 육지 말로 호미잖아요. 네, 네. 잡초 뽑을 때는 골갱이가 좋아요? 낫이 좋아요? 잡초 뽑을 때 골갱이? 예, 그죠? 네. 볼이 벨 때는 낫. 골갱이를 줘야 돼요? 낫을 줘야 돼요? 낫을 줘야죠. 근데 볼이 베는데 골갱이 갖다 주면 못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를 화를 쓰면 골갱이로 볼이 비듯이 원하는 것은 오지 않는. 진짜. 이랬을 때 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화보다는 그 어느 단체에서는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건데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불편하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해보면 네. 화보다는 네. 원하는 걸 얻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려면 네. 화가 일어난 내 감정을 늘 보는 연습. 그래서 안을 보는 연습을. 내가 지금 다른 때하고는 내 감정, 마음의 느낌이 좀 달라져 있구나. 막 흥분되거나 이러면 네. 다른 때랑 내가 좀 기분이 다르네. 왜일까? 내가 원하는 이게 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 말고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 화낸 사람들이 화내야지 생각해서 내나요? 나도 모르게 냈어 라는 말을 하죠. 나도 모르게 웃기죠. 나도 모르게 낸다는 것은 내 마음 어딘가 이걸 무의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같은 환경 같은 뭘 딱 봤을 때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똑같은 게 나온대요. 근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걸까요? 살아가면서 내가 저축해 놓은 걸까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화를 아까처럼 끼어들게 했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 저 차에 뭔가 끼어들 이유가 있었겠지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또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게 어느 순간 튀어나올 때가 된대요. 훈련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늘 연습을 나는 좀 연습을 한다는 것 마음으로 네. 중요할 것 같고 우리 2778번님께서 서비스 업종에 일하신대요. 고객님께 항상 웃는 얼굴로 응대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지만 정말 힘들게 하시는 고객분들 응대할 때는 웃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좀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표정이나 고객이 하는 말을 내가 관리할 건 아니에요. 나는 웃고 있는데 고객이 하면 저 고객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를 생각해야지. 네.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저래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나한테만 해야지. 네. 나가 이러니까 너도 그래야 되면 이러면 화가 나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된다는 네. 거죠. 그 사람 몫으로 두고 내 역할에서 충실히 하면 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세요. 내가 안 웃는데 고객 중에 웃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그분도 무의식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네네. 화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일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다 보면 앞 사람이 더 화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내 마음, 내 상황에 맞게 이런 경우는 정말 저도 힘들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데 2778번님 어쨌든 그 사람의 몫으로 두고 내 역할에 충실하시면서 네네.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도 오시고 행복할 거라는 얘기인데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고객 제일 응대하시는. 맞아요. 힘든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웃음과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짧네요. 어느새- 벌써 다 됐네요.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5분 지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 안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인데요.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웃음하면요. 한번 여유 되시면 데일 카네기라고 인간관계론을 쓰신 분 있잖아요. 처세술. 요번에 웃음 예찬이라는 글을 보면 웃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다. 또 웃어서 내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네네. 내가 웃을 때만 내 것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늘 네. 내 안에 있는 행복, 네. 그러니까 늘 행복이 졸졸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만이 아니라 살면서 늘 행복이 졸졸졸졸 따라오는 따라오게. 행복을 늘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좀 나와주세요. 저희 네.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웃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치료사 오늘도 이완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